네, 강프로입니다. 한전 기술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대박입니다. 일단 12%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확실하게 만들어냈고요. 고가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다음 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중동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데 따라서 지금 반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의 공격한 내용을 보면 지금 뭐 테헤란이나 핵시설 쪽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군 수뇌부들 중에서 뭐 참모총장이나 이런 급의 수뇌부들까지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란에서도 사실상 반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다음 주가 되면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주도주군에서는 당연히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에 집중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인 위험, 금요일부터 발생된 지정학적인 위험이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한 조정을 받는 구간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 점, 이 부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올랐는데 눌림목 잡아야지, 여기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렸다는 점. 한전기술의 거래대금을 보면 1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이쪽 구간에서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맞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고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지금 만들어내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안 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면서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잡은 상황은 되지만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중동 불안이나 지정학적인 위험을 이용해서 현대건설을 포함해서 한전기술까지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갈 겁니다. 자, 한전기술에 대한 시세를 보면 작년에 시세 구간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7월 18일 날 보세요. 이때 내용을 보면 어때요? 24년 7월 달입니다.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었을 때 한전기술 고가 나오고 떨어졌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고가 나오고 떨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때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구간에 있었고, 무엇보다 이때는 대우건설이 부각받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대우건설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공까지 합쳐져 있는 원전 생태계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건 체코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왜? AI 때문에. 그쵸? 자,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한전기술, 미소형 원자로 시장, SMR에 관련된 내용이죠. 가속화, 기대감 긍정적이다. 내용 보시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 참고해 보시면 왜 기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소형 원자로 시장 가속화 기대로 주가가 급등했다. 향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증권사는 KB죠. 전날 SMR 설계업체 오클로가 미 국방부로부터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가 주가 상승 원인이라면서 오클로는 75메가와트급 SMR을 설계, 건설, 소유 및 운영해서 공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최근 원전주에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 진짜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기사 내용들을 읽어드렸는데 그 기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을 주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선반영한다는 거죠. 가격이.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직전에 한전기술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때 뭐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어요. 제가 매수를 했었던 구간은 이따 제가 계좌를 열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딱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죠. 매도하고 나왔어요. 이때 제가 우리기술도 같이 매매를 했는데 우리기술도 거의 한 20%대 30%대 수익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이따 계좌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는 강한 움직임을 냈죠. 7월 18일 날 28%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시가만 24%였어요. 근데 종가 7%. 무슨 얘기냐? 장중 등락폭이 20%에 달할 정도로 컸다는 거죠. 근데 호재가 터졌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세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길을 닦아 놓은 거죠. 한전기술은 후발주가 될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장주가 될 거고요. 아니 이미 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로 130%대 수익 구간 이미 실현된 물량 제외하고서라도 130%의 수익 구간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근데 제가 매수한 구간은 24년도 상황에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신고가 구간 그리고 신고가 구간 이쪽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다. 여기서도 매매 구간을 잡았는데 3월과 4월 달에 지나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나왔었죠. 미국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무역 전쟁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딱 3일 만에 18% 가까운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도 빠지고요. 코스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신고가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세로 인해서 같이 등락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돼요. 반등 확인할 때요. 언제예요? 나스닥이 이때 12%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리고 나서 4월 10일 날 저는 5% 상승한 가격에 매수 구간을 바로 잡았다는 점. 확인을 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전기술로 접목해서 봤을 때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단기간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험도 터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 시장이 소화해야 되는 약간의 시간, 한 3,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까지 약간의 등락을 보인다는 거지 추세가 망가지는 부분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왜? 추세가 망가지는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선 반영한다고.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실적 확인 과정에서 큰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실적 아직 원전에 대한 실적이 적용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려면 3, 4년 지나야 돼요. 상승 구간이 3, 4년짜리의 상승 구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두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러면 두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부활할 수 있고 여기에서 앞서가는 쪽 어딥니까? 그쵸?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설계를 도맡아서 하죠. SMR에 대한 설계.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은 반도체로 따지면 TSMC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주가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저는 20배 이상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도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를 잡고 갈 때 관련주들이 붙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것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밑에 지우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한전기술을 매매하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전기술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오는 후발주로 등극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조 원 이상 터졌다는 점은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근데 세력들의 매집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무슨 얘기냐? 신고가를 만들면서 그쵸? 매물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매물대가 터져 나오는 걸 다 받아 먹어가면서 올렸기 때문에 그쵸? 12% 상승했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 상승했고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24%. 거의 한 이틀 동안 한 40%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주고 한전기술이 뒤따라서 후발주로 붙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20배 이상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로 붙는 상황에서 그쵸? 200~300% 정도는 물론 시간은 걸려요. 갑니다. 그쵸?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나왔었던 거
물론 업종이나 테마 움직임 그리고 산업군은 다르지만 동일한 상황이 나왔었던 거.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방산주죠. 방산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굴뚝주입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국방부하고만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국방부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은 보장이 되지만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없죠. 그쵸? 컨설팅 형태, 과제 형태로 들어올 테니까. 근데 방산은 원래 보수적인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22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 쪽에서 방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화의 엄청난 성장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익 규모가 늘어났는지도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실제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주가 상승폭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21년도부터 22년도 전쟁이 터질 때까지 이때 구간을 보자고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저가 얼마예요? 3만 원. 고가 얼마예요? 9만 원. 3배입니다. 그쵸?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을 언제 만들었어요? 22년도에 만들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리고 나서 앞으로 수출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신고가가 나온 거고 첫 번째 시작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가격은 그쵸? 7에서 8만 원대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가격 확인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그쵸? 쭉 가면 23년도에 계속해서 10만 원 넘고 15만 원 넘고 쭉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게 제가 8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100만 원 근처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그리고 나서도 그쵸? 요때 급락 나왔죠? 50% 올랐어요. 60만 원부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년도부터 보여드렸죠? 연간 5년치 보겠습니다. 20년도 어디랑 했어요? 국방부. 한국 국방부. 21년도 마찬가지죠? 이익 구조 비슷하죠? 마진율도 비슷합니다. 근데 22년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수출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 기대감. 근데 실적에 대한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23년도 됐어요. 그쵸? 5,900억. 마진율도 늘어났고 24년도 실적 확인 1조 7천억. 그쵸? 자, 내용 보세요. 매출에 대한 증가는 거의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죠. 국방부와 거래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익의 증가폭이 거의 10배 가까이 되고 이익률 보세요. 15%대까지. 이걸 분기로 돌려서 보면 20%, 18% 그쵸?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이 아니고선 불가능하죠. 한국의 국방부하고 거래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씩 남길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전 기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대장주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대장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쵸? 3만 원대부터 상승을 90만 원까지 했잖아요. 30배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3년, 4년,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정도 시세의 초입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군들 같이 테마로 붙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도주의 필수 사항이 이런 거예요. 한전기술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 쉽게 안 꺾입니다. 한전기술의 시세는 급등락을 보일 수 있고 그 첫 번째 시작 단계가 다음 주에 이제 옵니다. 매수 타점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내용을 보면 한전기술 아직 매매 안 했습니다. 이제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지정학적인 위험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란이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될 겁니다. 반격하고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시장이 흔들흔들 거릴 때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현대건설까지 왜? 시공사니까. 이쪽으로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됐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코스닥 2.6% 하락. 주도주는 단단하다. 조선원전.
그쵸? 지정학적인 위험, 전쟁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이나 원전은 강했습니다. 보유 종목이고요. 몽땅 보유해라.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립니다. 금융시장 관련된 것만 요약하면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자극, 금리 인하 뒤로 밀렸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미증시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 정도인데 시장의 조정은 필요했다. 필요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주도주에는 단기 급등한 시장에 과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원전은 안 빠졌고 한전 기술은 시장보다 강하다는 걸 확인시켜 줬거든요. 주도 섹터는 뭐예요?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까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초기 매수 물량 130% 수익 돌파했고요. 이스라엘 전쟁에도 보합권 마감,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까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하면 된다.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애초에 하나 시스템도 이미 신고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상한가도 한 방 맞았는데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왜? 추세를 유지해가고 있으니까. 근데 호재가 붙었어요. 뭐가? 전쟁이. 전쟁을 호재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 이런 호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올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한 결과 이번 주에 상한가 한 방, 그쵸? 뭐 상한가 마감한 건 아니지만 장중에 29.5%, 종가는 25%에 끝났고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 시장보다 강했죠. 근데 매매한 것 자체가 시장보다 강한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이미 67%의 실현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한 결과 130% 정도의 초기 매수 단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해가고 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아직 매매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매매 구간 잡을 거고요. 그리고 한전기술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뭐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강했었던 거 한국조선해양.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한 이후에 2.3%. 근데 전쟁 터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는데 7%의 수익 구간. 자, 그럼 너무 높은 데서 잡은 게 아니냐. 순환매를 타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한전기술을 같이 매매해야 된다. 현대건설을 같이 매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 내용 보세요. 한화오션.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1월과 2월 달입니다.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2월 5일 날. 그리고 나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거쳐서 한국조선해양까지 매매 구간을 잡은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수익 구간, 그것도 50%, 60%,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전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한전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고가 종목군들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혼란스러운 시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시장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계속해서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점, 즉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하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한전 기술을 매매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같이 보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전 기술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더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